그리고 또 한 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 파리의 작은 인어입니다. 제이픽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파리의 작은 인어는 실제로 파리의 광장에 있는 이 바다의 분수라는 실제로 있는 분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분수가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주인공 작은 인어는 이 꼭대기에 앉아 있는 돌로 만든 인어거든요. 이 인어는 자기가 인어지만 한 번도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요. 원래 분수에 동전 던지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누가 동전을 던졌는데 소원을 못 빈 순간에 이 작은 인어가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인어 꼬리가 다리로 바뀌고 그 다음날 이제 바다를 향해 다니는 이야기인데요. 파리의 작은 인어, 이 책의 영어 제목이 스톤 세이렌입니다. 왜 스톤 머메이드가 아니라 스톤 세이렌이냐면 인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머메이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밑은 물고기에다가 이렇게 정말 그 인어공주 에이리얼처럼 바닷속의 왕국의 왕과 이 귀족들 이런 거고요. 세이렌은 그거보다 약간 하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괴물의 일종이에요. 몸은 새고 얼굴은 사람인 이런 모습도 있고요. 조금 더 뒤로 가면 서양 명화에서 몸은 우리가 아는 이제 인어고 얼굴은 사람 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이렌을 보고 왜 괴물이라고 그러냐면 이 세이렌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해서 배가 지나갈 때 노래를 부르면 항해자들이 아니 저 노래를 더 듣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배를 몰다 말고 물속으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이렌은 그거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홀려서 물에 빠뜨리곤 하는 이런 세이렌.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세이렌, 사이렌, 사이렌에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누구든지 그 노래를 들으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가 들어야 되는 사이렌이 이 세이렌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길래 사람들이 막 바다로 뛰어드나 이게 궁금하니까 오디세우스가 이 세이렌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 자기는 너무 궁금하니까 자기는 듣고 선원들은 밀랍으로 귀를 막게 해요. 자기는 그러고 나서 뛰어들고 싶어지면 안 되니까 이 배 돛대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묶고 못 뛰어들게 하고 선원들은 귀를 막은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면서 세이렌의 노래를 듣는데 성공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또 이 세이렌 되게 많이 보시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스타벅스. 스타벅스 로고에 그려져 있는 인어가 바로 세이렌입니다. 제가 지금 어쩌다 보니 이 스타벅스 컵에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요 로고는 조금 더 올드한 버전이에요. 안에 까만색이 있잖아요. 요즘은 안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지만 이 인어가 자세히 보시면 스타벅스 로고에 있는 인어가 꼬리가 두 개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약간 괴물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몬스터 이미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커피 냄새 맡으면 나 그냥 못 지나가겠어 하고 자기네 이 스타벅스로 뛰어들라고 세이렌의 로고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노래를 잘하기로 유명한 이 세이렌이 이 파리의 작은 인어 안에서는 한 번도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인어면서도 바다에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노래를 불러보지 않았으니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세이렌이 작은 인어가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는 걸 언제 발견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소원을 빌어서 자기 다리가 이제 꼬리에서 다리로 바뀌었잖아요. 바다가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파리를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평상시에 걷지 않았던 걸 걷고 다리를 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바다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보는 사람들마다 꼬마야 어디 가니 가지 마라 바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단다 그냥 여기 있어 다들 걱정해 주느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게 결국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페넬로페 그림책에서도 그랬잖아요. 자꾸 어린 네가 어디를 가냐 여기에 있어라 너는 아는 것이 없다 아는 것이 없으니 가지 말아라. 페넬로페가 나는 스스로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다로 가잖아요. 이 작은 인어도 굴하지 않고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다 어느 한순간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정말 주저앉아서 엉엉엉엉 울음을 터뜨리는데 더 이상 말할 나위 없이 힘든 순간에 울음을 터뜨린 그 순간에 자기 목청 확인을 한 거예요. 어디선가 들리는 바이올린 소리에 자기가 맞춰서 노래를 불러보고 그러면서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나가던 백조들이 마치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듣고 물속으로 뛰어들듯이 이 작은 인어 옆으로 옵니다. 너 노래 너무 잘한다. 그랬더니 작은 인어가 그래요. 너네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아. 나는 바다로 갈 수 없겠지. 길은 멀고 험하니까.
이럴 때 백조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무슨 얘기냐. 바다로 가는 길은 가깝고 모험으로 가득 차 있다. 정말 옆에 누가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죠. 바다로 가는 길은 가깝고 모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신나는 길을 우리랑 같이 가자. 이러면서 이 백조의 안내를 따라서 바다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인어가 바로 세이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으신지, 정말 분수대에 이렇게 동전을 던졌을 때 말하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소원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게 소원인지, 내가 바다를 향해 가는 게 소원인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를 그 페넬로페처럼 잘 듣고, 그리고 작은 인어처럼 용기 내어서 잘 나가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에 저희 딸이, 대학생 딸이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갔는데요. 유럽 가면 미술관을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심지어 교환학생으로 간 학교에서 듣는 수업이 예술사, 미술 비평, 미학 이론 이런 수업을 잔뜩 신청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저희 딸내미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대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면서 많이 읽어놓고는. 그래서 출발하기 36시간 남겨놓고 짐 싸다 말고 와가지고 영상을 찍었었어요.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나중에 지금 한 번 듣고 기억 못하는 것도 계속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우리 딸내미 얼굴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가 아니라 미술 작품으로 많이 그려지는 주제들, 미술관 가다가 저 그림 발 씻고 옆에 이렇게 활이 있는 걸 보니 저거 오디세우스인걸?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주제들을 뽑아가지고 후다다닥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초점이 하나도 안 맞게 찍은 거예요. 차마 유튜브에 못 올리고. 오늘 한 얘기는 사실 다 그때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들 이렇게 저희 딸 올 때까지 저 혼자 찍어 놓으려고요. 지금은 잘 알고 있으려나.